파이썬에서 함수는 수학의 함수 fx와 마찬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값 x를 넣었을 때 특정한 작업을 수행해주고 그 결과값 fx를 돌려주는 코드들의 집합이 이 파이썬에서 말하는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x값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이 fx 수식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 결과값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함수는 주로 여러 명령어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코드를 저희가 짤 건데 그 코드들이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코드들을 묶어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는 그냥 함수라고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 이름으로 보통 명칭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어떤 박스 안에 이게 fx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값이 여기 들어왔을 때 입력을 받아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뭐 프린트냐 리턴이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프린트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 값이죠. 그리고 리턴이라는 거는 반환이라고 얘기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설정에 따라서 값을 반환하기도 하고 반환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냐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장점은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코드의 양이 많아질 때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프로젝트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을 하는데 이 양이 우리가 지금 흔히 연습하고 있는 연습 문제에서 푸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니라 굉장히 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주성문을 달아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이 코드는 얘를 정리를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 이 코드들은 전체를 내가 A라고 지칭을 할 거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코드들은 B라고 지칭을 할 거야. 얘는 C라고 지칭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두면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디가 구역이 나뉘고 어떤 함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만 막 예를 들어서 for 구문, if 구문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자, 이 구문들이 같이 속해져 있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함수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나눠주면은 시각적으로 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써 있는 것보다 구분지어 있는 게 우리 눈에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요. 작업 후에 이 코드를 한번 쭉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코드의 이름만 불러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를 작성해 두면 언제든지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나 인자 같은 것만 바꿔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함수의 구성은요. 자, 이렇게 인자, 인수, 매개 변수, 그리고 반환값, 리턴값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 인수 같은 경우는요.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해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영어로 파라미터, 반환값, 리턴값은 return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구성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fx라는 수학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fx는 x 플러스 3이다. 자,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는 수학식이죠. 그래서 이 함수의 역할은 자, 들어오는 값을 처리해서 결과값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생각을 해보면은 x값이 만약에 3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3 플러스 3이 되겠죠? 결과값은 6으로 반환이 돼요. 자, 이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를 명칭을 다르게 부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x는 인자 또는 인수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그래서 argument라고 그랬죠? 입력되는 값, 전달되는 값.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숫자형 또는 문자형으로도 또는 다른 데이터형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기 처리해주는 요 x 자, 얘는 fx 안에 들어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요. 함수에서 받는 x값, 그러니까 얘가 인자 인수가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출력하는 값은 y값이죠. 결국 fx는 y값이라고 해보면 반환값, 리턴값, 즉 함수가 제공할 수 있는 값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매개 변수는 함수 내에서 받는 값이며,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게 역할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건데, 매개 변수는 함수 내에서 이 숫자를 받아주는 값이에요. 자, 그리고 인자 인수는 함수의 호출 시 입력하는 값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호출한다는 거는요, 함수를 나중에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불러올 때,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f3이라는 값이 여기 x 값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호출하는 이 값을 인자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 시, 그러니까 얘를 제가 숫자를 넣어서 불러올 값, 입력할 값, 자, 그거를 인자 인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함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fx 함수가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값이 있어서 그거를 리턴해준다, 결과값을 제공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함수의 예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define의 약자인 def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또는 인자를 입력하면은 이 안에는 이제 매개 변수죠. 이 값을 받아서 코드를 다 실행을 합니다. 코드도 여러 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def, define의 약자인 df를 앞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이제 매개분수 들어가겠죠. 함수에 사용할 매개분수. 그리고 뒤에 콜론을 넣어주면은 이제 얘가 첫 번째 줄이고 그 다음 줄로 넘겨서 이제 탭을 이만큼 또 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할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걸 작성을 하고 나서 이 함수를 불러와서 사용을 한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들어가는 값이 인수 또는 인자, 아규먼트라 그랬죠? 그래서 함수의 이름 넣어주고 인수 넣어주면은 이 함수를 불러와서 결과를 출력을 해줘요. 그 출력을 하는 방식은 반환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있는 거 그리고 없는 거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함수명을 지을 때 규칙은요, 원칙적으로는 소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대소문자 혼용도 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밑줄을 제외한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변수명 짓는 규칙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자, 함수 내용을 잘 표현하는 이름으로 보통 지정을 하는 거. 이것도 변수명 지을 때랑 유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명을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했을 때 얘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신텍스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define의 약자인 def 넣고 그 다음에 add라고 제가 명칭을 하나 만들었고요. 들어가는 매개 변수를 ab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의 값은요, a 플러스 b로 리턴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는 return이라고 지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나서 자, 이 add를 호출해서 다시 불러오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add를 불러와서 쓸 건데 a랑 b 자리에 들어갈 거를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인자를 1하고 2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a랑 b 자리에 얘가 1, 2가 각각 들어가서 값을 더한 다음에 자, 반환을 해주게 되죠. 자, 들어가는 값은 문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hello world.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가서 hello world가 더한 값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자를 사용하지 않고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fun1이라는 거를 매개 변수 없이 이렇게 비워둘 거고요. 자, 이거는 반가워요.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함수로 fun2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안에 x라는 매개 변수를 같이 한번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x님 반가워요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자, fun1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fun1이 지금 괄호까지 같이 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반가워요. 이게 그대로 나오네요. 자, 그럼 이번에 한번 fun2를 인자 없이 그냥 수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와요? fun2에는 자, 하나의 required된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빠졌다. 그러니까 x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값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다른 값을 입력을 해줘야만 활용할 수 있는 인자가 있어야만 얘를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면은 반드시 불러올 때도 걔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값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활용하면은 또 뭐가 좋냐면, 자, 이런 식으로 hello라는 곳에다가 제가 프린트를 할 건데, 자, 프린트를 여러 개를 저장을 미리 해둘 수가 있어요. 환영합니다. 프린트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씩 실행해서 일회성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수 안에다 저장을 해두면은, 자, 원할 때마다 이 hello를 불러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싶을 때 입력만 하면은 이거 불러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함수 안에 또 다른 명령어를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두 개를 넣어줄 거고요. i 돌아가는 게 y 범위 동안 i가 돌아갈 거예요. 자, 그동안에 print x님 반가워요.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definition fun3이라는 거 안에 제가 보고문이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켰고요. 자, fun3에서 x, y에다가 홍길동 5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자, 홍길동이랑 5가 인자가 여기 안에 차례대로 들어가게 돼서 x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y 자리는 숫자 5는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5번 동안 돌아가는 동안 프린트를 할 건데 홍길동님 반가워요를 하는 것을 5번 프린트 해주세요. 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fun3 이렇게 치면은 안에 들어가서 홍길동님 반가워요가 5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함수의 반환값을 return 아니면 이제 print로 결과를 출력을 해봤는데, 자, 이 반환값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자, 반환값은 인수가 함수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값을 결과값으로 주는 게 반환값이었어요. 자, 근데 프린트랑 사용했을 때 차이가 뭐냐? 자, 정의를 하나 내리겠습니다. 펑션 1x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a는 2, b는 4. 그 다음에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print 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일단 펑션 1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펑션 1에다가 제가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10이 여기 x값에 들어가서 결과값을 출력을 해줄 텐데, 프린트를 하는 경우도 물론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4라는 값이 나왔죠? 자, 근데 얘를 어딘가에다가 변수로 저장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24라는 값을 나오는 거 보니까 저장이 됐을 것 같은데, 프린트 d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변수였다면 여기 안에 값이 들어간 거를 그대로 출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결과가 뭐로 나와요? none이라고 나옵니다. 자, none이라고 나오던 이유는 자, 이 프린트랑 return의 성질 차인데요. 자, 이거를 return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만들 건데요. 마지막 값만 return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션 2에다가 자, 이번에는 뭐 d2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10을 넣은 값을 저장을 시켜볼게요. 자, d2는 프린트를 했더니 결과값이 출력이 되죠. 자, 아까 전에 자, 프린트 이 안에 있는 이 프린트를 썼던 함수를 가져왔을 때는 none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 return이라고 썼던 거는 24라고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죠. 자, 값을 반환한다라는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자, 프린트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실행할 때는 이렇게 값을 실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는 값이 뭔지 알려주지만 값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프린트 되는 거지 나에게 값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 첫 번째 거는 저랑 같이 풀고 두 번째 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를 잘 들으면은 두 번째 건 어렵지 않게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저기 똑바로 안 꺼져서 정사각형 이렇게 한번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정사각형이 있는데 자, 밑변하고 높이를 곱하는 게 넓이 값이죠. 자, 그 값을 이제 넓이를 c라고 줄 건데, 자, 밑변하고 높이는 각각 이제 a라고 두고, 자,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값이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를 만든 다음에 그 값을 반환하는 코드, 리턴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중에 호출할 때는 자, 그 a 값이
4라고 할 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함수로 얘를 정사각형에 구하는 공식을 하나 정의해 놓으면은 우리가 매번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줄 필요 없이 한번 만들어 놓은 걸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define 해서 square라고 작성을 해 볼게요. square라고 놓고 그 다음에 자, 안에 들어가는 값을 a로 사용을 할 건데 얘는 a 두 개를 곱한 값이 c예요. 그러니까 즉 넓이죠. 자, 그 다음에 return을 c로 합니다. 자,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스퀘어 4라고 입력을 하면은 자, 이 값이 16이라고 출력을 해주죠. 자,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겠죠? define 해놓고 square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어줬고요. 안에 사용하는 4개 변수 들어가는 걸 a로 놓고 c는 a 곱하기 a다. 그 다음에 return하는 값을 c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들어가는 값을 4라고 설정하면은 4가 들어가서 2개 곱해주고 마지막 값인 16을 결과로 출력을 해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야 될 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지금 밑변 높이 2분의 1 한 값이 요 곱한 값이 삼각형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이제 각각의 넓이를 c, 밑변을 a, 그리고 높이 h라고 정의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c값을 반환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호출하는 거를 밑변 3, 높이 2라고 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이번 연습 문제에서는 IDLE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거를 만들어 볼 텐데 터틀 그래픽 사용할 거예요. 거북이 보이죠? 자, 거북이가 제가 마우스 클릭하는 곳에 이동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사각형을 그리고 초록색으로 색칠까지 하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터틀 함수 불러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사각형을 그리기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얘는 define square 해서 안에 들어가는 길이만큼 얘가 앞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90도씩 꺾어서 이걸 4번 반복하면 이게 사각형이 됐었죠. 자, 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드로우 잇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 얘는 사각형을 색칠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펜업이 펜을 올리고 이동하는 거니까 펜을 그리지 않고 이동을 하는 거라 그랬죠. 자, 펜업해서 이동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x, y 좌표 제가 정한 곳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펜을 내려서 그때부터 색칠을 시작하는데 그 값은 초록색이고 모양은 50짜리 스퀘어를 그려서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위에 있는 스퀘어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출하는 값은 자, 이 50으로 들어가서 랭스 50 하면은 50만큼 앞으로 가고 90도씩 꺾는 거를 반복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색칠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함수를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화면을 얻는 명령어 이런 게 있습니다. 터틀점 스크린 이런 거 활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클릭할 때마다 그러니까 얘는 이벤트 처리해 주는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는 걸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그냥 우리 함수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활용해 주는 명령어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파이썬 쉘에서 new 파일 누르고요. 자, 여기서 터틀을 불러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를 스퀘어를 정의를 하는데 자, 들어가는 거를 length라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x랑 똑같은 거죠. 그 대신에 length라고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4 하면은 사각형 만드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forward length t left 90 지금 이거는 랭스에다가 제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만큼 앞으로 전진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90도 꺾어서 이렇게 만들라고 자, 사각형 함수를 하나 짰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 건데 draw it이었죠? 자, 얘는 x, y 두 개 사용할 거고요. 펜업해서 이동을 합니다. to x, y
자, XY 좌표 제가 넣는 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펜 다운 시키고, 자, 색깔을 칠하기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색깔은 그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를 그릴 건데, 자, 거기 들어가는 값은 50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end fill까지 실행을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화면을,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화면을 얻을 수 있도록 스크린 하나 만들 거고, 이 괄호까지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on 스크린 클릭, 그 다음에 draw it. 자, draw it에 들어가는 것만큼 클릭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run one module, OK to save 해서, 자, 이거는 뭐 스퀘어라고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하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떴죠. 자, 여기서 자, 누르면은 이동하고 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이건 다 이동하지 않고 누르면은 중간에 멈추고 따라와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이동할 때 가격이 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짜볼게요. 자, 도시 이름을 입력하면 금액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함수 define 하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같은 걸 사용하면은 어느 조건에 맞으면은 결과값을 어떻게 출력해라 라고 달아줄 거기 때문에 if else 구문 사용을 할 거고, 자, 논리함수 5월,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지역이냐, 이거 지역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가격을 출력할 수 있도록 논리함수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인풋으로 입력문 하나, 자, 받아야만 내가 어느 목적지로 가는지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게다가 결과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구를 쭉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얼마고 이렇게 갈 건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어봐서 여러분이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도착지는 어디이고 그 결과값은, 그러니까 티켓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는 문구는 요 다음 장에 슬라이드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거 카피해서 쓰셔도 되고, 목적지로 이동할 때 가격, 요 멘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 멘트들은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 A, 대전, 대구, 전주는 뭐 10,000원이고, 창원, 광주는 20,000원, 여수, 목포, 부산은 30,000원, 기타 지역은 뭐 5,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가격이 맞지 않겠죠? 그냥 예시로 한번 들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define 아까 전에 트레인 티켓이라고 하나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destination인데 D라고 짧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D의 값이 대전이면은, 자, 대전인 경우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대전이거나 D의 값이 대구이거나 D의 값이 전주인 경우는, 자, 10,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조건문 쭉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elif D의 값이 창원이거나 D의 값이 광주인 경우는, 자, 뭐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가격이 20,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쭉 적어 볼게요. 자, 이거 카피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값이 이제 뭐 여수나 목포 또는 부산인 경우, 자, 이거는 30,000원.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기타 지역이니까 else를 쓰면 되겠죠? 그 경우는 5,000원. 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이 조건에 맞춰서 제가 만약에 대전을 입력하거나 하면은 첫 번째 가격이 프라이스에 입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쟤를 저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프린트를 하나 할게요. 도착지는 티켓
이며 값은 price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가격과 그리고 목적지가 나오게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뭔가 입력이 됐을 때 결과를 출력해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티켓에 입력을 받아야 되는 목적지죠. 인풋으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트레인 티켓에서 이 함수죠. 여기다가 티켓을 넣어주면은 자,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프린트가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해당 도시를 입력하세요.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는 여수로 가고 싶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오타가 하나 났네요. price is not defined.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디였죠? 자, 볼까요? 16줄에 도착지는 여기죠. 여기서 오타가 났네요. 자, 그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수 입력을 하면은 도착지는 여수이며 값은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제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